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0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주말 뉴스브리핑에 같은 토픽이 서칭이 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316석 확보와 빚섬 60조 원대 오송금 사고 건입니다. 이슈는 이슈인가 보네요. 지난 주말 아시아 정치 지형이 요동쳤습니다. 일본과 태국에서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우경화와 안정을 택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빚섬의 천문학적인 오송금 사고와 군 헬기 추락, 그리고 정치권의 특검 추천 내용으로 혼란스러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긴박한 국내 현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넘기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태국에서도 보수 성향의 푼자이타이당이 제1당에 올랐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과 이란 간의 군사적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가다피의 아들이 암살당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노후기종인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들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으로 시끄럽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빚섬이 무려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송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만 명에 달한다는 의혹 속에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무려 316석을 쓸어담으며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야당의 반대 없이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슈퍼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시장은 즉각 환호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3.89%나 폭등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여세를 몰아 식료품 소비세를 없애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강경보수 어젠다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우리 외교당국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푼자이타이당이 194석을 차지하며 제1당에 등극했습니다. 진보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당은 방콕을 휩쓸었음에도 118석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직전 발발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분석합니다. 안보 불안감이 커지자 유권자들이 변화 대신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보수로 결집한 겁니다. 아누틴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졌지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60%에 달해 향후 태국 정국은 보수 정권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한지구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정착민들이 서한지구 땅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고 그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토지대장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갖고 있던 건축 허가권마저 이스라엘군이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국제법 위반이자 평화협정의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던진 이 승부수가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군 F-35C 전투기가 자국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이란군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 고속정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다 실패하는 등 실제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해상청은 오늘 해당 지역을 지나는 모든 상선에 긴급 보안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란군의 승선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란 영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이란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면서 자칫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하마르 가다피의 아들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사이프 알이슬람이 암살당했습니다. 4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리비아 정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자택에서 사망한 그는 과거 아버지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모여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암살로 리비아 내 가다피 세력의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경쟁 정파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공격 헬기가 훈련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도입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기종으로 이미 퇴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지시켰지만 낡은 장비를 무리하게 운용하다 발생한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후 헬기 운용,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과거 쌍방울 사건에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재명 대통령은 격노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내에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도부의 정치적 반란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집권 8개월 차를 맞은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다가 직원의 실수로 무려 60조 원어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고객들에게 잘못 보낸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7%나 폭락하는 등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빗썸 측은 부랴부랴 자금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IT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가 무려 3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 우리 정부는 국민의 정보 인권 보호와 한미 통상 마찰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재집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핵 보유를 인정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안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도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각자 도생과 불확실성입니다. 일본과 태국은 보수 정권을 선택하며 자국 우선주의 장벽을 높였고 중동과 한반도에서는 기존의 안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외교뿐만 아니라 쿠팡 사태에서 보듯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60조 원 배달 사고는 디지털 금융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안보 불안은 K방산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중동 위기는 방산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잇따른 디지털 사고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빗썸과 쿠팡 사태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 없이는 비즈니스 존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상,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금만 버티면 설명절 연휴입니다.